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오늘은 책 리뷰를 해볼 건데요. 오늘 리뷰할 책 제목은 판교의 젊은 기획자들이라는 책입니다. 아마도 서비스 기획을 꿈꾸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내용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판교의 젊은 기획자들입니다. 작가는 이은주님, 멀리깊이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작가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판교에서 10년 이상 다양한 서비스를 기획에 참여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카카오뱅크라든지 블록체인 가상화폐 거래소라든지 이런 굵직한 서비스들을 직접 기획하시고 운영하셨던 그런 경험을 책에 그대로 담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 책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판교인이 들려주는 성공한 서비스의 비밀, 그리고 서비스 기획이라는 것의 실체, 멋진 디지털 서비스는 어떻게 이게 나온 걸까? 그리고 내가 이 서비스를 만들려면 어디서부터 접근을 해야 될까 궁금해하는데, 이 서비스 기획자라는 일이 사실은 한국에만 존재를 한다고 해요. 우리가 PM이라고도 부르고 PO라고도 부르는데, 대체 서비스 기획이라는 게 뭐고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냐, 담아져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고, 판교 10년차 기획자가 알려주는 세상에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만들어낸 이야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고객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 보여주기 전까지는. 이걸 누가 한 얘기죠?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한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례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쿠팡이 나오기 전까지는 항상 그 최저가 경쟁의 그 이커머스 시장이 매몰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자 쿠팡이 로켓 배송을 나오면서 빠른 배송으로 치고 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쿠팡이 나오고 나서 빠른 배송이 왜 좋은지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도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전에는 문자를 쓰던 시대였어요. 문자. 근데 이 문자라는 게 사실은 주고받는 것에 의사소통에는 지장은 없지만 빠르고 편하고 다양한 사람들하고 동시에 대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카카오톡이라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고객들은 아마도 모를 것이다. 세상에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불편하지만 그런 잠재적인 불편함을 인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서비스 기획자가 좋은 기획자가 되려면 집요하고 까다롭게 관찰하는 사람만이, 실제로 스티브 잡스도 굉장히 까다롭고 집요한 사람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고객에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챕터에서는 잠재된 불편함을 발굴하는 것이 바로 좋은 서비스 기획자이고, 그러한 관찰이 계속될 때 좋은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다음 이야기입니다. 수억짜리 컨설팅이 휴지 조각이 되는 과정. 실제로 이 작가분께서 현업에서 일을 하시면서 굉장히 거액의 금액을 주고 컨설팅 업체에 의뢰를 한 적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례 중에서 맥켄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LG가 스마트폰 사업을 시작할 때 스마트폰 한 대다, 피처폰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가 망신을 당한 적이 있죠. 이 작가분께서 스마트 교육 업체에 재직을 하실 적에 세계 1위 서비스 디자인 그룹에게 유아용 교육 태블릿을 만들 건데요. 어떻게 디자인하면 좋을까요? 하고 디자인 의뢰를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업체에서 과목별로 그림 그리기, 글쓰기, 수학 과목별로 총 4가지 형태의 태블릿을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4개를 동시에 써야 되는 건데 영업사원이 바로 웃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조심성이 없어서 금방 이거를 놀다가 떨어뜨리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게 깨지면요, 고가의 태블릿이 깨지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제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거는 좋은 서비스 기획이라는 거는 정말 이상적으로 굉장히 그럴듯한 그림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고객의 관찰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겁니다. 실제 아이들한테 필요한 태블릿은 많은 기능보다는 튼튼하고 단순한 태블릿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관찰이 중요하다, 문제를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그 고객과 호흡하면서 찾아낼 수 있는 불편함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문제 정의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양한 관점에서의 관찰을 통해서 문제라든지 불편함을 발굴해내라라고 했는데, 이 불편한 현재 상황 자체만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사업적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마켓컬리라는 서비스가 있죠. 마켓컬리의 가치가 무엇인가? 누가 묻는다고 하면은 단지 바빠서 누가 나 대신 장을 대신 봐주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 배달 자체는, 대신 장을 봐주는 것 자체는 동네 식자재 마트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켓컬리는 장을 대신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불편함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신선하고 건강한 음식을 원하는 때에 맛있게 편리하게 먹고 싶다라는 이 3가지 욕망을 가지고 좀 더 접목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 원하는 때라는 게 바로 새벽 배송, 그리고 맛있게라는 게 좀 더 우리 아이한테도 믿고 먹을 수 있는 유기농 제품, 편리하게라는 거는 바로 즉석에서 요리할 수 있는 밀키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이 같이 더해졌기 때문에 성공한 비즈니스가 될 수 있었다. 따라서
불편함과 어려움이 이 자체만을 가지고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라는 거는 현재 처해진 시츄에이션, 상황이 아니라 잠재된 욕망에 가깝다. 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좋은 서비스를 만들고자 이제 결심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타겟팅이에요.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근데 이 타겟팅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작은 그룹, 한마디로 뾰족하게 시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근마켓 아시죠? 당근마켓. 이게 원래는 저도 몰랐는데 판교 마켓이었다고요. 판교에 있는 직장인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거래하던 플랫폼이 가능성을 이제 보이자 당근마켓으로 확장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강남에서 많이 보이는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도 강남은 한 정거장 거리 가는데도 버스나 이제 자동차로 가게 되면은 차가 많이 밀리기 때문에 2-30분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강남 지역에 밀집 테스트를 해서 정말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지 이런 빈도를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기획하는 서비스의 코어 타깃이 누구인가 이걸 정의를 할 때 굉장히 뾰족하고 좁게 정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만약에 타겟을 자세히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당신의 서비스는 아직 명확한 타겟을 정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일침을 하고 있습니다. 자, 5번째 포지셔닝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관찰도 잘하고 잠재된 불편을 발굴해서 어떤 서비스까지 기획을 했어요. 그리고 타겟도 잡았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서비스가 주는 가치를 어떤 것으로 이제 정의를 할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인데 우리가 첫 번째로 프레임을 아예 뒤바꿔 놓은 사례로는 테슬라를 볼 수가 있죠. 꼭 테슬라 같은 거대한 혁신만이 어떤 의미나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일상에서도 쉽게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례를 유형별로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시장을 작게 쪼갠 사례입니다. 요즘에 이제 재택근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사실 사무실에 대해서 고정 비용이 나가는 거에 굉장히 부담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임대형 사무실인 패스트5나 뭐 스파크 플러스 같은 그런 비즈니스도 있고 이제 그 임직원들의 어떻게 보면 근태 관리 체계 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일원화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해주는 시프티라는 서비스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하나로 이제 합쳐낸 그런 케이스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스나 뱅크샐러드 같은 서비스를 써보면 나의 어떤 자산에 대해서 조회를 할 수도 있고 신용 등급을 알 수도 있고 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서비스, 금융에 대한 일체가 결합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살면서 필요한 건 아니지만 무언가 좀 사람들이 구미를 당기고 끌리게끔 하는 서비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요즘 메타버스로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는 제페토라든지 뭐 클럽하우스가 있을 수 있겠죠. 항상 그 시장을 비집고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우리는 레드오션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로 어떤 가치를 전달할 서비스인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한 상태나 다름없다. 네, 그래서 이 책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서비스 기획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걸 배우자니까 어디서 배워야 되는지 막연하고 주위에 아는 사람도 없고 돈 주고 배우려고 해도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도 아직은 많이 없다는 거예요. 서비스 기획 쪽은. 그런데 이제 판교 10년 차 어떻게 보면 경력에서 나오는 성공 사례와 서비스 구축을 통해서 단계별로 어떤 것들을 챙겨야 되는지를 짚어나갈 수 있는 매뉴얼이다.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판교를 꿈꾸는 이들에게 판교잉, 제가 단어를 한번 만들어봤는데 판교잉 하기 위한 서비스 기획 매뉴얼이라고 정리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도서 평가를 해보면요. 잘 읽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무리 없이 술술 잘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재미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평이하게 평가를 내렸는데 왜냐면 이 서비스 기획이라는 주제가 사실 다룬 책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사례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오히려 이건 독창성에 가깝다. 그래서 재미보다는 좀 더 독창적이었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서평은 멋진 서비스를 내가 만들고 싶다. 아니면 서비스 기획 쪽이 앞으로 내가 좀 궁금하다. 진로로 삼고 싶다. 서비스 기획자를 꿈꾼다라고 하면은 판교가 돌아가는 이 판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사례와 경험을 위주로 기술된 이 책을 한번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판교의 젊은 기획자들이라는 책 리뷰를 해봤고요. 책 제목은 기획자들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서비스 기획의 실제라든지 아니면 성공한 서비스들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이런 비하인드를 좀 더 훑어보는 내용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물 본문 내용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거나 유익하셨다면 잊지 말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전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